실제로 표피 낭종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는데 암인 경우도 있어요. 1년에 몇 케이스 나옵니다. 특히 쪽 많으신 분들 피부과에 가서 이거를 레이저로 지져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자라나니까 조직검사 해보니까 암인 경우도 있어요. 초음파 보고 제가 딱 보면 아니까 안녕하세요. 아니 요새 보니까 연말이어가지고 환자분들이 엄청 많으시던데 피지낭종이나 이런 고민 있으신 분들 많으시다는 거 맞나요? 맞아요. 피지낭종 수술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방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지낭종 수술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겨울이니까 여름에 안 하시던 분들이 좀 날 추워지면서 해야겠다 이런 수요도 많아진 것 같아요. 피지낭종? 표피낭종? 정확히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피지낭종이 입에 붙기는 한데 실제로 발생하는 기관이 좀 달라요. 표피낭종은 모공이나 땀샘 쪽에서 노폐물이 밖으로 잘 못 나갔을 때 피부 밑에 찌꺼기가 쌓입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콩알만큼 조그맣게 쌓였다가 나중에 문제는 이게 찌꺼기다 보니까 균이 잘 생겨요. 골마서 오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골맞다가 좋아졌다 골맞다 좋아졌다 하면서 못 참겠다 뽑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고, 피지낭종은 오리진이 피지샘이에요. 피지샘은 약간 윤활유 기름 덩어리를 만드는 셈이거든요. 실제로 염증을 일으키진 않아요. 수술해보면 피지낭종은 수술하면 기름기가 뽕 나와요. 표피낭종은 찌꺼기가 찍 나오죠. 옛날에 종기 짜면 하얀 냄새 나는 비지라고 하는 게 표피낭종이고, 피지낭종은 깨끗해요. 그냥 기름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목이나 가슴 쪽에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개, 20개씩 이렇게. 또 그런 분들은 피지낭종이 많아요. 실제로 염증을 일으키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표피낭종이라고. 그게 치료법이 다른가요? 똑같아요. 어차피 마취해서 절개하고 뽑아내고 꼬매고 치료법은 같은데, 표피낭종 같은 경우는 염증이 되게 심한 상태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절개해서 혹이랑 표피낭종이랑 고름을 빼주고, 대신에 염증이 심한 분들은 꼬매지를 못하죠. 꼬매면 실 밑으로 또 곰거든요. 그런 경우는 절개해서 안에 내용물을 뽑아주고 그리고 나서 소독을 계속 합니다. 구멍이 뽕 나 있는 상태로 위에 소독을 해요. 보통 3일에서 길게 일주일 지나면 새살이 올라오고 고름도 싹 빠지고 붓기도 빠지고, 그때 가서 봉합을 하는 거죠. 2차 봉합이라고 하는데, 염증이 심한 혹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야죠. 그러면 피지낭종하고 표피낭종 생겼을 때 육안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좀 딱딱하다 그리고 조금 빨개졌다 그러면 대부분 표피낭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염증은 안 생긴데 좀 물컹하다, 왜냐하면 그 기름기니까 좀 몰랑몰랑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혹들은 피지낭종이 많습니다. 피지낭종은 그 주머니가 있는 피지낭종은 주머니보다는 기름기가 뽕 차 있어요. 그래서 기름기만 제거하면 돼요. 주머니까지 같이 제거해야 된다고 하죠? 맞아요. 그게 표피낭종인데, 낭종이 물주머니란 얘기거든요. 그 주머니 안에 찌꺼기가 차 있는 게 표피낭종이죠. 그래서 그 표피낭종 내용물만 뽑아버리면 이 주머니에서 다시 재발합니다. 주머니를 예쁘게 싹 같이 뿌리까지 싹 제거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해요. 수술할 때 조금만 절개해서 짜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피부과에서는 마취를 많이 해서 뿌리까지 뽑아내지는 않거든요. 조그만 절개해서 짜주는 거는 염증이 굉장히 심할 때 도움이 되는데, 결국에 그 뿌리가 남아있어요. 또 생깁니다. 그래서 절개 살짝 해서 짜주면 그때는 좋은데, 나중에 2번, 3번 짜다가 결국에는 우리 병원 와서 외과에서 뽑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 선택할 때 아주 작은 지젓 정도, 표피낭종이 아니면 표피낭종 아주 작은 거, 조그만 절개해도 뿌리까지 짜면 뿌리까지 뽕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피부과에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뿌리가 좀 있는 것 같다, 사이즈가 좀 어느 정도 0.5cm 이상 된다, 그 정도는 외과에서 제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뿌리는 어떻게 제거해요? 이렇게 안을 긁어내나요? 실제로 염증이 심해서 터지지 않는 분들이라면 뿌리가 캡슐에 싸져 있어요. 캡슐이 굉장히 부드럽게 싸져 있습니다. 이 캡슐 바깥쪽으로 이렇게 벌려가면서 절개해가면서, 땅속에 항아리가 박혀 있으면 항아리를 옆으로 흙을 치우는 것처럼 마취해서 당기면서 정리하다 보면 뻥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예쁘게 나오면 희열, 기분 좋죠. 그리고 환자한테 딱 보여줍니다. 예쁘게 잘 뽑았죠? 환자도 우와 그러면서 만족하고 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잘생긴 부위가 따로 있나요? 첫 번째, 살이 겹치는 부위에 많이 생겨요.
귀 뒤에 살 접치는 부분, 겨드랑이 특히 여름에 진짜 많아져요. 그리고 사타구니, 살이 겹쳐지는 부분에 첫 번째 많이 생기고, 두 번째는 등이나 목 같은 데도 많이 생겨요. 노폐물이 잘 못 나갑니다. 피부가 굵어서 그렇기도 하고, 목이나 얼굴 쪽은 지성인 사람들, 이렇게 기름기가 있어서 노폐물이 밖으로 시원하게 못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지낭종은 아까 말했듯이 염증이 잘 안 생겨요. 피지낭종은 괜찮다. 1cm, 2cm 커지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서. 피지낭종은 가지고 살아도 되는데, 보통은 이제 오돌토돌하게 조그만 게 막 올라오니까 미용 목적도 있고 좀 불편한 느낌이 날 수도 있죠. 가렵거나 그런 것 때문에 제거를 하러 오시는 거고요. 표피낭종은 문제는 염증, 약이나 뭐 주사 치료로 없어지는 병은 아니라서, 표피낭종은 또 염증이 찌꺼기다 보니까 균이 너무 잘 들어가서 염증이 생깁니다. 그러면 2, 3일 만에 2배, 3배씩 커져버려요. 피부도 빨개지고 아파요. 표피낭종이 더 안 좋죠. 사람들이 피부에 몇 년째 안 없애고 그렇죠. 가지고 있는 작은 혹 같은 게 있는 네네. 거예요. 다들 하나씩 있던데, 그런 거는 피지낭종이에요, 표피낭종이에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봐야 되는데 실제로 확률로 보면 표피낭종이 제일 많아요. 대부분 표피낭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열의 7, 8은 표피낭종, 그 다음에 지방종이 많고, 피지낭종은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표피낭종인데 염증 안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오셔서 초음파 보고 제가 딱 보면 아니까 봐서 가지고 사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제거합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케바케라서 일단은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떻게 딱 보면 아세요? 많이 해봤으니까 많이 봤으니까. 지금 네. 몇 년째 하신 거죠? 제가 뭐 인턴 레지던트 빼고 전문의 딴지만 14년 됐네요. 네, 많이 뗐습니다. 저번에 한번 수술했었잖아요. 네네네. 그건 뭐였어요? 그건 지방종이었죠. 네. 환자분 오른쪽 쇄골 밑에 그때 지방종 한 5cm 정도 있었는데, 그거는 지방종이고요. 보통 몸에 피부에 3개가 있으면 양성질환 중에 표피낭종, 피지낭종, 지방종, 이렇게 보통 제일 흔하고요. 어쨌든 지방종은 왜 그러는지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피부 밑에 있는 지방층이 있는데 자기들끼리 뭉친 거예요. 그래서 혹이 되는 겁니다. 만져보면 지방세포가 부들부들하고, 그러니까 만져보면 물렁물렁해요. 이렇게 누르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누르면 이쪽으로 가고. 지방종은 자기들끼리 꽉 뭉쳐서 혹이기 때문에 수술이 좋아요. 하기가 편합니다, 쉽게 말하면. 절개해서 쭉 누르면 잘 익었다고 해야 되나? 좀 오래된 지방종은 절개해서 쭉 누르면 뽕 빠져요. 뽕 올라옵니다. 제거하기는 너무 간단하고, 사이즈가 많이 크지 않다면 그렇게 제거하기 간단합니다. 빨리 제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제거해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아요. 작은 지방종이고 특별히 증상이 없다 하면 가지고 살아도 돼요. 보통은 암이랑 관련이 없거든요.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커질 수 있어요. 보통 혹부리 영감이라고 하는데, 혹부리인데 어깨에 막 이렇게 달려있는 분도 있었어요. 우리 병원 국소마취 하니까 10cm까지 뽑아본 적도 있어요. 이만큼 먹고 이렇게 보여주면 에이 와이프 들어와봐,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지방종은 수술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고 다른 수술에 비해서 간단하니까 와서 제거해도 됩니다. 증상이 없으면 물론 가지고 살아도 돼요. 작은 지방종 여러 개 있다고 해서 다 뽑아야 됩니다, 그렇진 않아요. 사이즈가 커지면, 예를 들어 등허리나 옆구리, 배 지방종이 커지면 결려요. 혹이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찝고 있는 느낌이에요. 뻐근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돌리면 뻑뻑하고 이런 느낌이 나는 혹이라면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그 3가지 중에는 암으로 가는 건 없어요. 양성 질환이라고 해서 암으로 진행하는 혹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뽑아보기 전에 모르는 혹들이 있어요. 피부암 같은 경우는 물론 육안적으로 봤을 때 수술하고 뽑아보면 아, 이거 꺼림칙하게 생겼다 라는 혹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표피낭종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수술을 했는데 암인 경우도 있어요. 1년에 몇 케이스 나옵니다. 특히 얼굴 쪽 연세가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눈가나 귀 앞에 뺨 쪽에 생기는 혹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표피낭종인 줄 알았지만 암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피부암은 좀 또 무섭죠. 그래서 진단 목적으로도 절제하는 걸 생각해 봐야죠. 혹들 중에 이렇게 생기면 빨리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염증기가 온다, 그럼 빨리 오셔야 돼요. 염증이 생기면 2, 3일 만에 고름으로 쫙 가버리면서 2, 3배씩 커져버려요. 또 하나는 피부에 혹을 봤을 때 피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혹, 그리고 마진이 꺼끌꺼끌한 거, 이런 것들은 암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보통 표피낭종, 피지낭종, 지방종은 피부 밖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피부를 뚫고 나오는 혹이라든가 경계가 이렇게 거친 이런 혹들은 암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피부과에서는 레이저로 날려버리잖아요. 피부과에서는 조직 검사가 안 됩니다. 펀치를 뚫어서 조직 검사를 하는 피부과도 있죠. 이거 보기 싫으니까 미용하는 피부과에 가서 이거를 레이저로 지져버렸다가 나중에 다시 자라나니까 조직 검사 해보니까 암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피부과 보고 찝찝하면 조직 검사를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조직 검사, 조직을 꼭. 우리 병원은 몸에서 나오는 건 다 조직 검사를 하니까 가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얼굴에 있던 혹이나 여드름인 줄 알고 가서 뗐는데 아닌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저번 주에 있었어요. 50 정도 되는 아저씨가 눈가에 0.5cm짜리 혹이 있었어요. 빚이다. 뽑아달라. 뽑았죠. 네, 절개해서 뽑았습니다. 뽑고 나서 보니까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병리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아무도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1년에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 놓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럼 그분은 항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덩어리가 어디서 날라왔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오리진이 피부에서 생기는 혹이었다, 이게 암이었다 그러면 대학병원 가시면 조금 더 넓게 절제를 해서 꼬맵니다. 마진에 암세포가 없는 것까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더 넓게 절제해서 꼬매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데서 날라온 암덩어리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간암인데 림파선을 따라서 올라와서 내 피부에 암을 유발했다. 그럼 원래 간암이 피부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이된 암인지 이게 피부에서 생긴 암인 그 부분을 꼭 구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얼굴에 난 작은 혹 가지고 암을 알아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분은 대학병원에서 아마 전신적으로 검사를 시작할 거예요. 혹이 그분을 살린 걸 수도 있겠네요. 다른 암이 괜찮다면 그럴 수도 있죠.